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정보공학부에서 BK 연구교수로 있는 김원석입니다. 전기공학과 바이오공학의 융합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기 진단칩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검사 자가키트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죠? 우리 인체의 외부 병원균이 침투하게 되면 바로 증식이 일어납니다. 감염 부위에서 농도가 가장 높고 곧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침으로도 검사할 수 있는 이유가 호흡기 관련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요도염과 같은 질환은 오줌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의 병원균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초기 낮은 농도의 병원균은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체 채취 후에 하루 이상의 배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초기 증상만을 보고 경험적인 약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액으로부터 병원균만을 정확하고 빠르게 아이솔레이션 시킴과 함께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PDMS 기반으로 매우 집적을 잘 시킨 미세 육체역학 장치의 예입니다. 다음과 같이 진공 포장팩을 뜯고 병원균의 샘플을 로딩을 합니다. 모세관 현상과 처음에 진공에 의한 기압차에 의해서 채널 내 빈 공간에 샘플이 다음과 같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유동 수송으로 샘플만을 아이솔레이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샘플이 모두 아이솔레이션이 되면 이렇게 약 40도를 연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핫팩 위에 약 30분 동안 올려둡니다. 그러면 등온 증폭 PCR 과정으로 병원균 DNA가 있는 챔버에서만 증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LED를 조사하게 되면 증폭이 일어난 챔버에서만 강한 형광 시그널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균의 빠른 아이솔레이션을 위해서는 조기 진단칩에 주로 활용되는 기술은 바로 유체역학과 전기공학입니다. 대표적으로 균과 세포와의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유체에서의 물질별 이동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이크로 채널 내 관성력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전기를 활용한 나노 전기 수력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본 방법은 제 연구에서 핵심으로 사용된 기작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균을 잘 아이솔레이션 시켰으면 이제는 검출을 해야 합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엘라이자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항체를 미리 패턴해 놓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로딩되어서 지나가면 그 항체에 달라붙어서 변색이 일어납니다. 제작이 간편하지만 임상에서 요하는 99% 수준의 정확도에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항내성 약물 인자를 갖습니다. 해당 인자와 반응을 해서 변색이 일어나는 발색성 세팔로스포린 기질을 활용을 하면 특정 약물 내성 박테리아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는 전기화학적 센싱 방법입니다. 그래핀과 같이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활발한 물질 표면에 항체를 패턴을 합니다. 병원균이 달라붙으면 표면 저항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측정되는 전류 전압값이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포토닉 PCR입니다. PCR은 이론적으로 DNA 한 개만 있어도 병원균을 검출할 수 있는 매우 정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검사에서도 가장 정밀한 테스트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이나 검사소에서 PCR을 하게 되면 95도 히팅과 60도 쿨링 사이클을 약 40회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금나노 입자 어레이에 빛을 조사를 하게 되면 금나노 입자가 공진하게 되면서 매우 빠른 온도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3분 내에도 40사이클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 프레퍼레이션과 앤서 기능을 모두 갖춘
Sample to Answer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력학, 화학, 광학, 전기공학에 기반한 재료 설계와 선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검출하고자 하는 병원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광, 색변화, 전기 시그널 등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것인지, 화학적인 라벨이 필요한지,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어느 재질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코로나 및 타 바이러스를 동시 검사를 할 수 있는 샘플 투 앤서 장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을 채취하고 장치에 로딩을 합니다. 먼저 사이즈 기반 필터를 이용을 해서 액체는 제거를 하고 바이러스만 농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텍션 존으로 이동시킨 샘플은 등온 증폭 PCR이라는 방법으로 30분 내에 형광 시그널로 증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장치를 사용했을 때 500배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 논문입니다. 저는 칼라 이미징과 임피던스 측정, 포토닉 PCR 등의 방법을 모두 적용을 해서 5분 내에 1ml당 10개의 박테리아 검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원과 항체를 사용하지 않고 라벨 없는 진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상위 두 가지인 어떤 칼라 이미징과 임피던스 기반 장치 개발에 대한 저의 최근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장치는 바로 랜드X로 변명한 요로 감염증 진단용 장치입니다. 나노 전기 수력학을 활용을 해서 박테리아를 아이솔레이션 시켰고요. 그리고 효소 반응에 의한 색 변화를 이미징화해서 박테리아를 정량화하였습니다. 소변에는 일정량 이상의 박테리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통 1ml당 1000개 미만입니다. 하지만 대장균과 같은 외부 박테리아가 요도에 침투를 하게 되면 급속히 개체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1ml당 10,000개 이상이 되면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기저질환에 따라서 합병증도 유발을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증상을 느낄 때만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먼저 오줌에서 박테리아만을 고순도로 분리해내는 여러 스텝의 샘플 프리퍼레이션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를 배양을 시켜서 관찰할 수 있는 개체수를 확보하는 데까지도 하루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의사가 임의로 항생제를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박테리아를 사멸시킬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을 때는 항내성 박테리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정확히 요도형을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7분 내에 번거로운 샘플 프리퍼레이션 과정이 필요 없이 소변으로부터 박테리아 양을 정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종이 기반의 나노 전기수력학적 마이크로 패드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종이 기반으로 장치를 제작하였는데요. 종이는 셀룰로스 다발 구조로 1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기공 크기를 갖기 때문에 마이크로 채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PDMS 기반 마이크로칩의 문제 중에 하나가 조기 진단에 필요한 충분한 샘플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서 종이는 면적을 넓게 사용할수록 마이크로 채널이 많이 병렬화된 것이기 때문에 센싱에 필요한 충분한 시료를 확보하는 데 용이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성 왁스를 벽면으로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마이크로 종이 채널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박테리아를 농축하기 위해서 다공성 멤브레인과 전극을 다음과 같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체 샘플의 증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장치에 어떤 그 필름을 코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치 내에는 박테리아가 어떻게 농축이 될까요? 나노 다공성 막에 전기장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온 고갈 영역이 생성됩니다.
음전하를 띤 박테리아는 이온 고갈 영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의 흐름 방향의 어떤 컨벡티브 드래그 힘과 전기 영동 힘 사이의 균형 영역에 이렇게 박테리아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노 다공성 막에서 이온 공핍 영역이 왜 생길까요? 나노포어의 폭이 너무 좁아서 표면 전하가 나노포어 내부를 지배하기 때문에 전하가 반대인 이온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노 다공성 막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전기장을 인갈하면 이 현상이 가속화돼서 이온 공핍 영역과 이온 증대층이 상하로 각각 나타납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이온 농도 분급 현상이라고 읽었습니다. 즉 ICP라고 영어로는 읽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이제 보시면 이온 공핍 영역과 이온 증대 영역이 각각 나타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좌측처럼 이렇게 나노 채널과 마이크로 채널을 이렇게 각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이크로 채널 내에 나노 다공성 막을 아래에 패턴을 하면서 좀 더 병렬화의 용이를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막을 통과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속도차가 나노 다공성 막 주변에서 생성되게 되고 그래서 전기적 중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노 방성막 주변에서는 이온 공핍 영역이 형성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나노 다공성 막 근처에서 장치를 제작하였을 때 그 농축이 잘 일어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140V 조건에서는 100배 이상의 농축이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항내성 박테리아는 고유의 항내성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축 후에는 세포벽을 허물어서 항내성 인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라이시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박테리아가 라이시스 될 때 고유의 효소가 방출이 되는데 효소 양을 분석을 해서 세균의 양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를 라이시스 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열을 사용하는 방법과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전기를 사용하여서 농축과 동시에 그 라이시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였습니다. 나노 다공성 막에 부착된 전극에 음전하를 입가하면 알칼리화가 진행이 되어서 농축된 박테리아가 라이시스가 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빨간색의 형광 강도는 죽은 박테리아의 개체 수를 나타냅니다. 박테리아 농도가 증가할수록 형광 강도가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동시에 농축 및 라이시스가 잘 이루어났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농도가 높을수록 형광 강도가 세졌고 이렇게 그 라이시스가 잘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이제 농축이 되고 이렇게 라이시스가 되게 되면은 이제 항내성 인자가 방출이 됩니다. 특히 엠피실린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는 베타락타메이즈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타락타메이즈라는 효소는 나이트로세핀이라는 발색성 기질과 반응을 해서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로 감염증은 약 10의 4승계, 밀리리터당 10의 4승계 수준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상온에서는 나이트로세핀의 색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약 10의 8승계, 밀리리터당 10의 8승계의 박테리아가 필요로 하게 되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체온 조건에서는 10분 정도 만에 약 10의 7승계 정도의 박테리아를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이러한 효소 검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시간 조건이 필요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기장에 의한 줄 히팅으로 장치 내의 온도를 37도 근처로 유지를 해서 효소 반응 속도를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았습니다.
박테리아가 농축되는 유지에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서모크로믹 다이를 패턴을 하였습니다. 각 다이는 고유의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온도가 임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고유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동영상을 보시면 전압이 높을수록 다이의 탈색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장치 내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축 효율이 가장 높은 140V 조건에서 온도 또한 35에서 41도 범위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음성 대조군과 10의 3승계의 박테리아 시료에서는 색 변화가 없었지만 10의 4승, 10의 5승, 10의 6승 농도에서는 유의미한 빨간색의 색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테리아 농도가 높을수록 검출 시간이 또 빨랐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한 이 랜드엑스라는 플랫폼이 7분 내에 리미드 오브 디텍션이 10의 4승 CFU per mill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실제 활용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휴대폰 카메라 이미징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고요. 엠피실린 항생제의 내성인 대상군과 내성이 아닌 코린의 박테리움 박테리아가 담긴 세부 소변 샘플을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그 농도별로 그 색상 변화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초간 전압을 인가한 후에 그 나이트로세핀 패치의 이미지를 캡처하고 녹색 대비 적색 비율을 도시한 결과 대장균의 경우에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감도를 1000배 이상 향상시키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반면 코리네 박테리움의 경우에는 베타 락타메이스가 없기 때문에 색상 변화가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22년도 2학기에 졸업 프로젝트로 학부 4학년 친구와 함께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박테리아 아이솔레이션을 위해서 전기적 인력을 활용하고 임피던스를 측정해서 박테리아를 검출하였습니다. 전기 신호로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매우 빠른 응답 속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박테리아 물성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좌측의 첫 번째는 박테리아는 카르복실기와 포스페이트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면 전하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우측의 두 번째는 박테리아 종마다 체액 내 이온의 농도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폰지를 이용을 해서 이온 교환 스폰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스폰지에 이온 교환막을 코팅을 하고 염분이 있는 물을 통과를 시켜주면 이온 농도가 다음과 같이 2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앞선 사실에 착안을 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박테리아를 리얼타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체의 체액은 나트륨의 농도가 약 150mm몰로 바닷물의 약 30% 수준입니다. 박테리아도 앞서 보여드렸듯이 비슷한 수준이고 배양액 농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소변을 이온 교환 스폰지에 통과를 시키면 이온 농도가 2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박테리아는 살아있기 때문에 박테리아 내부의 체액 농도는 100%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때 95도의 열을 인가를 하면 박테리아가 모두 죽게 되는데요. 죽게 되면서 그 내부의 체액이 세포벽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테리아 주변의 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농도의 상승은 임피던스 값의 변화로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B를 보시면 이온 교환 스폰지와 함께 전기화학 센서와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을 해서 박테리아 농도를 역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림 C와 같이 저농도는 높은 임피던스로 고농도는 낮은 임피던스로 측정됨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일 농도임에도 온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임피던스 값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피규어 A에서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그림 B와 같이 온도 변화에 무관하게 동일 농도에서 동일 임피던스로 측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3차 증류수와 같이 매우 낮은 농도의 경우에는 알고리즘 적용이 잘 안 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실험으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의 측정 동안 그림 C와 D와 같이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림 C를 보시면 박테리아가 없는 용액에서 임피던스는 일정하게 측정이 된 반면에 박테리아가 있는 용액에서는 임피던스가 5분간 증가하고 수렴하는 측정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측정을 위해서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박테리아의 고유 표면 전하에 의해서 전극에 달라붙게 되면서 임피던스의 상승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규어 D를 보시면 95도의 히팅을 한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요. 이는 박테리아의 체액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온 농도의 상승이 일어나게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제 연구는 오늘 소개드렸던 조기 진단칩 개발을 포함을 해서 휴대용 인공신장 개발, 그리고 체외 약물 테스트 플랫폼 개발,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공학과 미세 유체역학, 그리고 광학을 융합을 해서 생체 입자를 컨트롤하는 피직스를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 메디컬 장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바이오메디컬 장치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